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호소하시는 문제도 다 알고 보면 이 말의 표현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린 누구나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만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나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인간에게 말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안녕하세요. 저희 정신과 의사들끼리 하는 썰렁한 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신과 의사는 누구인가? 저희들이 나누는 얘기는요. 못 보고, 못 듣고, 못 말하는 정신과 의사.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담자에 대해서 불필요한 판단이나 조언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조언을 듣거나 판단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요, 내 이야기를 시시콜콜이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나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꼭 잔소리를 하거나 야, 너 뭔 그딴 거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하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술맛 떨어져. 그런 얘기 그만해 해서 상처받는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남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인데요. 우린 누구나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흔한 사례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서로 기세등등하게 내리죠. 근데 한쪽에서 선생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하면 상대도 뭐 큰 사고 아니네요. 그냥 보험으로 해결합시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쪽이 반말을 하거나 거칠게 나오면 "그래? 이렇게 된 거 끝장 보지 뭐." 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호소하시는 문제도 다 알고 보면 이 말의 표현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를 잘 내기로 소문난 어느 임원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자기도 분노를 참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조절이 안 된다고요. 직원이 리포트를 써오면은 "야, 이걸 너 리포트라고 썼니?" 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집 개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너 초등학교 나왔니?" 등등. 그리고 나서는 자기도 아차 싶어서 회식도 시켜주고 어 직원에게 선물도 사주곤 하는데 자기도 문제라는 걸 알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금요일이나 월요일에는 회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금요일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거친 말을 하고 나서는 주말에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 내가 왜 그 직원한테 그런 말을 했지? 다시는 참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월요일에 그러고 나면 일주일 내내가 힘드니까 금요일이나 월요일에는 회의를 안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화수목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러 와서도 '과연 내가 이게 말이 버릇이 됐는데 고쳐지겠는가?' 하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임원에게 몇 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자신이 자주 화를 폭발시키는 그 순간의 상황을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서 자세히 써보고 그때 느낀 감정을 0점부터 100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했다. 그러면 불안한 정도가 30점인지 70점인지를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과 기억을 다 써보게 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말 또는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재구성해 본 것이죠. 상담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은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러자 그 임원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잦은 분노를 하는 버릇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만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나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인간에게 말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말은 1차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연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함으로써 즉각적이고 반응적인 그야말로 날 것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죠. 제가 분노 다스리기에서 분노를 표현하시기 전에 꼭 생각하시라는 것.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경험한 일에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고 적어 보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게 되지요. 실제로 제 임상 경험을 보면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 즉 언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말과 더불어서 쓰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그 글로 쓸 때는 말하는 것보다 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연기시키는 기능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늘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를 칭찬하는 일기를 쓰게 했는데 그 효과가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뭘 이런 거 해?" 그런데 하루 한 가지씩 자기가 잘한 것을 일기로 쓰고 나중에는 말로 표현을 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임원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을 시작할 때 흔히 내담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말로 내 문제를 털어놓는다고 내 문제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면서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 얘기를 해 나가면서 정말 나 자신을 다른 각도로 다시 보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내 문제가 정리되는 걸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에 이르게 되더군요." 정말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주는군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은요, 우리 정신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말과 글, 즉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온갖 혼란스러운 상황을 명리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로 표현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요즘 그것에 입증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만 써도 우리 몸의 혈류가 증가해서 몸과 뇌 사이에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는 우리를 다스리는 나만의 정보 기관인 셈인 것이지요. 철학자 칸트는 생각을 가리켜서 나 자신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일기를 쓰는 것 역시 일종의 자기와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 뇌과학, 현대 의학에서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나와의 대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흔히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뇌의 좌측 하부 전두 대뇌 피질 네,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부위 바로 앞이 우리가 어떤 일을 고려하고 계획하고 시도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말과 글과 같은 언어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일기를 쓰기만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자기들을 돌아보는 힘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내담자의 얘기인데요. 그동안 자기는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은 아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안 돼." 하고 야단을 쳤는데 저와 상담을 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깨달은 다음에는 아이한테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 줬더니요. 아이가 오히려 그 행동을 멈추고 엄마가 한 얘기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말은 물어보기도 하면서 더 소통도 잘 되고 말도 잘 듣게 되더라고. "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말이나 글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신체적인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읽기와 쓰기 등을 통해서 이 말, 글과 같은 언어 능력을 늘리면은요, 사물의 개념을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이 말과 글과 같은 그런 언어적인 능력을 키우면은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는 신체적 능력까지 발달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야구를 하거나 춤을 배우는 아이들이 그런 동작을 하기 전에 자신의 동작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연습하면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그런 다양한 자극이 뇌에 다양한 회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잘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주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리고 부모가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서 아이가 그 느낌을 말을 하게 하면은 아이가 좀 더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M이 있는데, 첫째가 입, 마우스고요. 두 번째가 마음, 마인드고요. 세 번째가 돈, 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가 이 마우스, 입, 즉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